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 주가 지나서 다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죠. 또 걱정, 코로나 때문에 천안 지역도 굉장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겨울에서 독감도 유행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하고 또 수업도 진행을 하고 참여를 하셔야 돼서 또 업무도 하셔야 돼서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건강 유지 잘 하시고 또 남은 한 학기 이제 오늘 14주차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14주차 다음 주 녹음하고 기말고사까지 준비하면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학기 동안 얼굴을 뵙지 못한 지난 학기도 그랬고 또 이번 학기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썩 즐거운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색다른 경험이긴 하지만 학생분들과의 대면도 없이 수업을 진행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또 선생님들 수업 들으시고 또 제출해 주신 레포트 평가도 하고 그러면서 전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학생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도 조금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포트 제출도 좀 빠짐없이 잘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좀 신경 쓰셔서 수업에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고장난 거대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13주차까지 해서 엘론 사태까지의 케이스 사례를 함께 공부하면서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그 OT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지금 여기 요 교재인데요. 그 파워포인트 화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유엔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 박사가 그 손자들에게 그 자연스럽게 세계의 유엔에서 근무를 하면서 식량조사관으로서 기아에 관한 부분들, 세계의 어떤 문제들을 그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과 대화의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자신의 손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있는데요. 경제에 저희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교양 과목이 지금 현재 생활과 경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하게 사회복지사로서 이전에 딱딱한 어떤 경제학을 보는 것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하셨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학생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경제를 좀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난 거대 기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거대 기업들이 정말 거대 기업들이 글로벌한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기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의 자리에 올라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셔야 가지고 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반대급부로 현재의 기업의 그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시기를 제 마음속으로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러한 경제 상황에서의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면 사람들 모두의 아니면 지구의 어떤 그 사회적인 모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의 모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유한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장에서 저희는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많이 보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겨나고 또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많은 클라이언트와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는 경우도 더 많아지시게 될 텐데, 아니면 현재 마음속에나 아니면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모순 현장들이 어떤지, 예, 공부를 한 학기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사회복지사 아니면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클라이언트와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순 행위들, 아니면 그런 어떤 구조의 문제들, 아니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들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도 태어나면서 아니면 어떤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았다라 그러면 나와 똑같은, 아니면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큰 시각들을 좀 가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함께 이런 사례들을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주차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아, 빈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아주 쉬운 말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한번 쭉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한번 이제 장지글러 박사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짧아서, 굉장히 짧고 간단하고 얇아서요. 1시간 반 정도면 마음 없이 읽으실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또 장지글러 박사가 새로 책을 냈더라고요. 왜 빈곤에 관한 부분들, 절반은 굶주린다, 그 다음에 왜 세계의 절반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비슷한 내용의 어떤 제목의 책을 출간을 해서, 유엔 식량 고문관으로서 바라봤던 세계의 어떤 모순들, 세계의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순들에 대해서 왜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 굶주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시각들을 잘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책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업을 들어가서 사례들을 한번 볼까? 책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일단 기아라는 문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이 사회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늘 함께 공존해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누가 뜻하지도 않았었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다만 사회에서 살다 보니 누군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니면 뭐 신체적인 이유나 아니면 정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빈곤, 가난, 그 외에도 뭐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어떤 그 경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던 어떤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같이 보게 될 건데, 가장 먼저가 이제 세계 기아 지수라는 겁니다. 글로벌 헝거 인덱스라고 해가지고요. 줄여서 GH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아의 정도를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가별로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설계된 지수이다. 알기 쉽게 표현해낸 스케일, 기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지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NGO 단체인 컨션 월드와이드라는, 그다음에 독일의 NGO 단체인 세계 기아 원조, 그리고 미국의 연구기관인 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가 협력해서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아 지수를 측정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서 세계에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그런 NGO 단체나 비영리 국가기구나 비정부기구 이런 기관들에서 자원 활동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런 관심 있는 단체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도 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국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년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처음으로 정식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요. 매년 10월 세계 식량의 날 전에 발표를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컨션 월드와이드의 주도로 2015년부터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는 워낙 글로벌하고 동그랗고 기온도 다르고 살아가는 생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행복하다, 뭐 아니면 뭐 부유하다,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게 복지국가다라고 결정하는 것들은 섣불리 자국의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의 다른 타국들을 평가하는 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심리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적절한가 하는 것들이 어떤 우리 기준이 될 수 있을 건데 그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세계 기하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자, 세계 기하지수를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2017년에 세계 기하지수 발표된 겁니다. 붉은 계열에 가까울수록 기아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보시면 붉은 계통은 여기죠.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쉘이나 이런 그 원유 때문에 배웠던 지역이 여기 나이지리아 뭐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 주변 지역들이 내전도 심하고 또 사막 지역이어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투명하죠. 하얗죠. 기아의 문제가 거의 없는 거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의 일부, 그 다음에 중부, 중앙아메리카 지역, 그 다음에 이쪽 러시아 지역이죠. 러시아, 중국도 뭐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아시아 지역에서는 몽골 지역,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쪽 지역과 이쪽 카리브 해안 쪽이네요. 이 중간에 일부 지역, 쿠바가 있는 이 지역 말고 중간에 멕시코 시티하고 사이, 온두라스나 아마 그쪽 과테말라나 그쪽 정도 되겠네요. 그런 나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쯤일까요? 한국의 지역에서 이 위쪽을 좀 나타내는 것 같죠? 이게 한국 맞나요? 한국 지도가 뭐 크지 않아서 저도 잘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지역들 아마 북한 지역들을 표시하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지역,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네팔 세계의 지붕이라고 그런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의 일부들이 조금 좀 불안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세계 기하지수로 지도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알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가장 심각한 기하 단계, 극히 위험 단계에 속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 단계에 속하는 국가가 7개 나라, 그다음 심각 이상의 단계에 속하는 국가가 약 47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세계가 약 한 200개 정도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200개 국가 중에서 56개국인데요. 그러면 약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 국가 중에 4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심각이나 위험 단계에 속해 있는 나라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지도상에 보여서 큰 문제 없어 보이는 애가 아니라 일부 전체 지구성에 속해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 약 4분의 1, 25% 되는 국가들은 아직도 빈곤에 기아에 관한 문제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아라고 하는 것들이 기아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까요? 기아란 말은 굶주림, 배고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아란 영양 섭취가 매우 부족해서 심각한
영양 상태의 실조를 심각한 상태의 영양 실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정한 그 기록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2% 정도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요. 특히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 그다음에 중앙아메리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앙아메리카 일부 지역, 그다음에 동남아, 서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일부 지역들이 특히나 인구가 많은 인도 지역들이 좀 심하죠.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고 아직도 계급제도를 카스트라는 계급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천민 계급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기도적인 차별이 심각한 나라들에서 그런 어떤 기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기아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서 그 눈망울을 바라보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제공받아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만 봐도 좀 많이 아프네요. 자, 세계 기아의 원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총 수확량은 전 세계 인구가 먹기가 충분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전쟁, 빈곤에 관한 문제들이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나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환경 파괴를 하거나 아니면 과잉 개발, 도시화 문제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또 과잉 개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아프리카에서는 종족 간, 민족 간, 소수 민족 간의 분쟁으로 전쟁을 하고 생존의 문제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빈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식량 생산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지구적으로 식량 수확량이 충분한데도 균등하게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생산한 곡물들을 모아서 필요한 남는 곡물들은 자국의 국민들이 소모하고 남는다고 예상되는 곡물들은 돈을 받고 팔거나 교육을 통해서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배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큰 문제점으로 기아의 원인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등 일부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가난에 굶어 죽어가는 거에 반해서 선진국의 식량 창고에는 많은 식량이 비축되어 있으면서도 아이들한테 배분을 주지 않죠. 아니면 심지어는 자국의 농산물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된 식량을 소각해버리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수확하지 않고 파묻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식량을 훼손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다. 오히려 굶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에 반해서 또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인해서 건강을 아니면 현대의 심각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병으로 비만이라는 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아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바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네요. 이 아이들은.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인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의 문제로 운동을 매일 해야 돼. 치료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한 그릇의 밥을 가지고도 여러 손이 나눠서 먹을 수밖에 없는 식량이 부족해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구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멜서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멜서스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시죠? 인구론, 인구 도태론.
멜서스가 낸 책이 있죠. 인구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이나 이런 식량이나 뭐 먹을 것들 기타 농수산 생산물들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식량 생산으로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이론을 일찍이 피셨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 멜서스의 인구론은 1798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기아는 인구의 문제에 있어서의 신이 내린 자연도태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펴셨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구의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나는 귀족이고 뭐 천민으로 나눠지고 인간을 나눠서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사회적 인구학적 무관심에 의한 합리화하기 위한 사이비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었죠. 그래서 많은 그 지도자들이 아니면 그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선견지명이다, 탁월한 어떤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 인식들을 가지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전 세계 인구가 현재 2017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71억 정도의 인구가 있죠. 제1위가 차이나, 2위가 인디아,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순으로 인구가 많은 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71억 인구 중 인구가 늘어나는 수는 기하급수적이면 2, 4, 8, 16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기하급수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산술급수는 2, 4, 6, 8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종극에 가서는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 수를 감당할 수 없고 식량 생산은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극이 분명히 생기고 누군가는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그 시제에는 18세기 말에는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지식인들이나 권력층을 노관해서 그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나 그 시절의 천민이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잘못이고 그게 신이 내린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인간들에게 합리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 사이비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떤 그 원인의 한 가지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곳은 그 필리핀의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전 세계에서 모아진 필리핀이 한때 그 미개발국 6.25 전쟁 때 저희 나라에 지원도 해주고 원조를 해줬던 나라입니다. 참전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68년인가 70년대 정도에는 얼마 전에 부서서 새로 짓기 시작했던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원조를 통해서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입니다. 근데 현재 필리핀이란 나라는 그 후에도 계속 저희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이 되지 않고 발전은 했겠지만 저희 나라와는 발전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서 현재 저희 나라는 OECD 국가로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필리핀은 아직도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수입을 해서 재분류하고 재활용을 통해서 그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 마닐라 근교에 전 세계에서 수입한 쓰레기들을 모아놓아서 그게 마치 산처럼 쌓였다라고 해서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빈민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재활용품이나 아니면 폐병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 공장에 가면 또 다시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만들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슬럼가처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는데 그런 지역들을 통틀어서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왜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온갖 화학물, 쓰레기 뭐 다 쓰여 있다 보니까 워낙 또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서 늘 연기가 일어나고 부패되고 또 발화할 정도까지 그런 어떤 온도가 올라가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선진국 부자들의 쓰레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회구조적인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런 분들, 이런 슬럼가의 사람들은 이런 더러워진 환경에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런 쓰레기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나 아니면 뭐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외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 필리핀에 가게 되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어떤 지역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지역에 가보면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아 문제 또 하나, 네, 사막화입니다. 도시화, 그 다음에 산림 파괴에 관한 문제들, 또 기아를 악용하는 글로벌 농업기업과 선진 국가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5분 후에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